스마트스토어에서만 연매출 10억에서 20억 사이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6개월 매출이 한 100억 정도. 그 중에 잘 나가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잘 나가는 상품 왜 잘 나가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처음부터 잘 팔린 상품을 기획을 하고 판매를 준비를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하거든요.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다 이제 가격 경쟁을 위주로 하세요. 사실 가격 경쟁을 하면은 남는 게 없거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름은 전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스토어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스토어에서만 연매출 10억에서 20억 사이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셀러 등급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상품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이제 프리미엄 셀러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 자체가 세이프 스펙이라는 회사인데 신용보증 기금 투자를 받은 벤처 기업이기도 하고요. 혹시 월 매출로 얼마까지 팔아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2002년도부터 이제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정확히 뭐 얼마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기억에 남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제품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6개월 매출이 한 100억 정도. 예, 한 가지 상품으로 2015년도 정도였거든요. 2015년도에서 16년 넘어가는 사이 그때 그런 상품들이 기억이 나고요. 보통 한 상품을 진행을 하면 10억에서 한 50억 정도는 1년에 두세 개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개 품목으로는 사실 100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품목에 100억을 하는 것까지는 사실 쉽지 않은 거였는데 네. 혹시 그게 어떻게 가능했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그 상품이 정말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 먼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시장 조사라든지 그리고 고객 분석이라든지 상품 분석, 예,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USP, 예,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에서 고객에게 독특한 판매 제안까지 나오는 상품을 가지고 예, 마케팅 상품 판매를 진행을 하고 판매를 하기 전에 마케팅을 먼저 해놓고 나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마케팅을 뭐 단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책에서는 뭐 스마트 스토어 하나 예,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채널 전략이라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스마트 스토어, 쿠팡, 뭐 G마켓 옥션 11번가 뭐 전문몰, 뭐 종합몰 전체적으로 상품을 확대해 가는 거죠. 예, 고객에게 확대해 가고 마케팅 방법도 단지 스마트 스토어의 소극적인 마케팅 방법이 세부 키워드 찾고 그다음에 쇼핑 검색 광고를 하고 뭐 GFA 광고를 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 마케팅이 이제 인바운드 마케팅, 아웃바운드 마케팅이라고 저는 구분을 하거든요. 인바운드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케팅, 내 SNS라든지 내 유튜브라든지 이제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아웃바운드는 검색 광고라든지 뭐 하다못해 이제 더 멀리는 TV 광고까지 예,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상품을 좀 많이 팔리는 예, 그런 거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대량 등록을 해야지만 돈이 벌린다라는 네. 얘기가 사실 좀 뭔가 대세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두 분들이 계세요.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하다 보면 원래 제품이 있어서 판매를 해야만 되는 사람, 자기 상품이니까. 예, 그런 분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여러 가지 부업이나 예, 창업거리를 찾다가 이커머스 쪽이 어떨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나눠 놓고 싶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는 동기 자체가. 왜 그러냐면 실제 이제 제조사분들은 다른 제품이 다 잘 팔려도 소용없어요. 내 제품이 잘 팔려야 돼요. 예, 그러면 한 제품의 깊이를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제품이 나가도 상관없어요. 예, 매출만 나오면 돼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량 등록 자체도 대량 등록으로 처음에 시장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대량 등록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판매자로 가야 되겠다.
그럼 대량 등록을 하면서 판매 스킬을 익혀서 예, 한두 가지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서 예, 그 상품을 소싱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해서 한두 가지 상품으로 좀 좁혀가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하면 보통 판매자분들의 발전 단계가 있거든요. 대부분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부업은 위탁을 먼저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입을 하세요. 이제 사입은 보통 보면 총판이라든지 도매라든지 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OEM 제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런 이제 발전 단계를 거쳐갈 때 대량 등록은 최초의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그 중에 잘 나가는 상품들이 분명히 보여요. 대량 등록 자체가 하루에 뭐 100개, 200개를 꾸준히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이제 얻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잘 나가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잘 나가는 상품 왜 잘 나가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상품을 좀 더 깊게 파서 이거의 대표 이미지는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 이거의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바꿔주면 더 많은 매출이 나올까? 좀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접근을 할 때 사실 어떤 게 잘 팔릴지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잘 팔릴 상품을 기획을 하고 판매를 준비를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대량 등록에서 상품이 잘 나가는 상품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 상품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예, 더 좋은 매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량 등록의 끝이 아니라 대량 등록이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단계별로 밟아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책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매출을 내려면 꼭 필요한 3가지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온라인 매출을 하려면 어떤 게 꼭 필요할까요? 이건 스마트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이커머스 온라인 쪽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인데요. 이건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도 2010년대쯤에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적용을 해보니까 정말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고 있고요. 온라인 매출의 삶에서는 유입, 전환, 객단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입은 고객을 들어오게 하는 거. 전환은 들어온 고객을 구매하게 하는 거. 객단가는 한 명의 들어온 고객들한테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하는 방법. 요 3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이 내용을 한번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유입의 조건, 유입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전환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객단가를 올리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보니까, 유입은 대표 이미지, 썸네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좀 남들과 다른 차별화적인 대표 이미지, 그리고 상품명, 스마트스토어의 상품명을 내가 얼마만큼 세부 키워드나 키워드로 쪽에서 많이 잘 찾아 썼냐. 그 다음에 노출 가격. 저희가 이제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스토어 자체가 지금 최저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은 옵션이 있는데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3가지가 유입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에 상품 정보가 있는데 상세 페이지를 얼마나 고객의 구매 동기를 담아서 그 구매 동기를 해결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후기. 후기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잖아요. 온라인 자체가 상품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썼을까라는 그런 선경험자들의 실제 솔직한 체험기를 사람들이 많이 보세요. 그게 후기인데 그 좋은 후기. 그 다음에 3번째가 이벤트. 이제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 출시기념 이벤트라든지 뭐 한정기념 이벤트, 몇 개 판매 이벤트. 이벤트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스마트스토어를 보면은 구매 전환율 자체가 보통 한 일반적으로 대표 키워드로 들어왔을 때 3%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브랜드 키워드로 들어와도 내 상품명으로 들어와도 실제 20%를 넘지가 않아요. 그거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100명이 들어오는데 내 상품의 키워드를 들고 100명이 들어오는데 왜 20명밖에 하지를 않을까? 나머지 80명은 어디로 갔을까? 내 상품을 아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경험상 느낀 게 뭐냐면 그분들은 구매 시기를 늦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사기 전에 이제 알아보려고. 예를 들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려면 12월 초에부터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12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돼서 임박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잡는 이벤트. 그래서 이벤트 같은 경우는 행사명이 있어야 되고 한정, 기간의 한정이나 인원의 한정이 있어야 되고 고객의 혜택. 요 이벤트를 주면 고객의 구매 시기가 앞당겨지거든요.
요건 이제 홈쇼핑에서 보면 제가 잘 알잖아요. 예, 이번이 마지막 기회.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환의 조건은 상세 페이지, 후기, 이벤트.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객단가 부분이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면서 안타까운 이제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나가다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다 이제 가격 경쟁을 위주로 하세요. 사실 가격 경쟁을 하면은 남는 게 없거든요. 우리 돈 벌려고 하는데 남는 게 없으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객단가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객단가 부분은 물론 소비자한테 사기쳐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적정한 마진에 내가 적정한 수익을 얻어서 그 상품을 팔아서 그 수익으로 또 다른 상품을 소싱하거나 기획을 하는 그런 판매자 일종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객단가의 요소는 첫 번째 브랜드 스토리.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도 소싱하시는 분들이 브랜드 스토리가 제품이 없는 내 제품이 아닌데 어떤 브랜드 스토리가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판매자의 스토리 자체도 제품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 그다음에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 뭐 특허라든지 성적서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의 추천이라든지 신뢰도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셀링하고 크로스셀링인데요. 이 한 상품이 아니라 한 상품과 연관된 그런 상품을 연관 상품으로 판매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한 상품을 1+1, 뭐 2+1 그래서 한 번에 좀 많이 구매하게 하시든지 이런 객단가의 부분. 그래서 이 온라인 매출은 이 유입 전환 객단가의 공식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할 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매출이 없으면 광고부터 늘리시거든요. 광고부터 늘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광고했더니 다 소용없다고 말씀들 하세요. 근데 순서가 다른 거예요. 순서가 틀렸던 거죠. 객단가를 높이는 작업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구매 전환을 높이는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유입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실제 이제 매출 자체가 이제 광고비는 똑같지만 실제 매출이 오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매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책이 나왔습니다. 네네. 책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책 이름은 이제 바로 매출이 오르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2012년도 샵엔 뭐 스토어팜, 스마트 스토어를 해오면서 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일종의 법칙이라고 그럴까? 노하우들이 생기더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스마트 스토어가 요즘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분들이 2023년도에 5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스마트 스토어 책들을 보니까 뭐 기초부터 잘 나와 있는 책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커머스 전체 환경 중에서 스마트 스토어가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거를 한번 그 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입문을 해서 매출이 나고 있는데 매출이 정체되거나 매출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책에 좀 내용을 담으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해서 책을 해봤고요.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 이제 매출이 잘 나가다가 안 나올 때 좀 체크리스트 할 수 있는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펴보고자 해서 책을 한번 출판하게 되었습니다.